지금 사회보장제도에서 지난 시간에 큰 덩어리 중에 하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뭐 가입 대상, 가입 종별 가입자 구분, 크게 보면 사업자와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뭐 등등 임의가입자가 임의가입 근데 여기에 이제 적용 제외자는 또 이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 적용 제외자 중에서 본인이 임의가입자라는 것은 이 적용 제외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뭐 임의 계속 가입자도 가능하다. 연금보험료율은 현재 그러니까 소득의 9%다라는 거죠. 기준 소득 원래. 그러니까 소득의 9%다. 9%고 실제 부담액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근로자가 반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준 소득의 이 절반, 그러니까 4.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금 보험료는 어느 정도 블락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최소 2 이상은 내야 되고, 최소. 그래서 소득 월액 인정이 최소 이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은 421만 원은 안 넘는다. 그런 이야기죠. 고액 월급자한테 4.5% 또는 9%를 받지는 않는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연금을 줄 때도 동일하게 그만큼 주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줄 때는 다들 맥시멈이 여기에 해당되는 정도로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라는 것이 이제 이 레인지라는 것이 그 뭐 마지막 순간에 주는 건 아니라 쭉 자기가 평생 내놓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몇 년 동안에 낸 액수에 따라 가지고 결국 최종 연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맥시멈은 이거다 정도를 배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현황을 보면 이 숫자가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요즘 한 5년쯤 됐지만 4, 5년 됐지만 총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총 2천만 명. 그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애라든지 유아 아니면 이제 은퇴자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가입자의 유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6대4 정도 된다. 6대4.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도 꽤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 가입자의 많은 부분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물론 이제 지역 가입자를 나누면 농어촌과 도시로 나누죠. 근데 이제 농민들이야 당연히 아주 예외적인 농업법인이 있지만 대부분 경우 농민은 다 자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다 이 농어촌에 들어가는데 이 800만 중에서 농어촌이 200만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아니면 개인 사업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게랄까 아니면 병원이랄까 병원도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병원은 법인이 허용이 안 됩니다. 등등. 그러니까 개인 의원. 병원급은 괜찮은데 개인 의원급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사업이 허용이 안 되죠. 그런 등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들었다는 것이 거의 강제죠. 강제. 네, 정령 연령 내에서는 강제로 들어야 됩니다. 사업장에 들든지 사업장 아니면 지역에 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예외자 외에는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들었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수령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금 수령자를 보면 1,400만 명입니다. 연금 수급자가 1,400만 명. 1,400만 명인데 이게 사실은 총은 아니고 이게 총인데 이 총이라는 게 쓰지. 근데 이제 연금 중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400만이고 일시금이 9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예외적인 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연금이 안정된다 그러면 일시금은 다 없어질 겁니다. 일시금은 뭐 다 없어지는 게 정상이죠. 일시금이란 것은 이제 연금이 만료돼, 불입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까지 불입했는 돈을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원래적인 디자인 자체는 일시금이 없고 그냥 나중에 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받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연금 불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일시금이 많은 겁니다. 특히 그런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가입한 사람은, 처음에 가입했는데 그때 뭐 은퇴까지 10년이 안 남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거의 한 8년 9년 들었더라도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다는 거죠. 이 숫자가 많고, 지금은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지금은 이제는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조차도 뭐 그 사이에 어떤 정도 돈을 더 내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과도기질 성격으로 이런 일시금이 지금 많은 상태지만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은 2015년 현재, 이 중에서 제일 최근 현재 15년 상태를 보면 더 알 수 있죠. 2015년 1년 동안을 본다 그러면 일시금 받은 사람은 20만 명도 안 되죠. 안 되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400만 명. 지금은 아마 한 500, 600만 명, 6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건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연금 형태로 매달 돈을 받는 형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용어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면, 연금, 일시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연금은 매달 받는 건다. 연금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연금 형태도 받는 게 좀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60세, 61세, 62세, 뭐 최종적으로 65세 이후 되면 매달 받는 그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근데 이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한테 60%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외벌이였다,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였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 가장이 돌아갔다, 옛날에 일을 했던 사람이 돌아가고 유족만 남았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만 남았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한테 주는 것을 우리가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아니면 미성년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경우, 거기에 맞추는 게 유족이죠. 미성년 자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 성년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유족연금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장애로 인해 가지고 연금을 불입 못하게 됐다, 장애로 인해 가지고 회사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뭐 연금 불입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되면 장애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숫자는 적죠. 숫자는 적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이 뭐 대다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그러면 아마 유족연금도 꽤 숫자는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금 형태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기금 조성액을 본다 그러면 88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조성된 돈이 635조 원입니다. 뭐, 조 단위, 뭐, 100조 단위니까 이게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납부된 돈은 401조입니다. 400조 원 정도가 납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지역가입자들이 매달 낸 돈이 400조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이 400조 원 적립금 400조 원 가지고 뭐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해 놓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운영 수익이 234조 정도 가 돼 가지고, 이거 합쳐 가지고 현재 뭐 그러니까
총 조성액이 635조 원인 거죠. 낸 보험료가 400조 원, 그 다음 이 400조 원 바탕으로 얻었던 뭐 이자나 배당금이나 수익이 234조, 합쳐서 635조 원, 이 조성이 됐고, 이 중에서 이제 지출된 것이 연금급여,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준 거죠.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 토탈해가 이 금액이죠. 120조 원이죠. 120조 원. 이 금액이 120.4조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연금급여로 118조, 거의 120조 원 정도 지급되고, 관리 운영비로, 뭐 공단 운영비로 한 6조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 적립액은 512조 원입니다. 512조 원. 그러니까 이 635조에서 124조로 쓴 걸 빼고 나니까 512조 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연금 현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5년 정도, 한 4,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거의 한 7, 800조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큰 손을 따지면, 돈이 많은 큰 손 따진다 그러면, 거의 국민연금이 앞에 몇 순위에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손을 따지면, 뭐, 이 유명한 큰 손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섹이라고 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부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공단이 있죠. 연금공단이 있는데, 연금공단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연금공단, 아니면 일본의 연금공단,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액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지금 이번 선거를 봐도 완전히 주별로 진짜 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다르게 다 하고 있죠. 그게 다 이유가 뭔가 하면 51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상하게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큰 덩치가 없습니다. 큰 덩치가 없고 다 세부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직능별로 다 나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큰 연금 공단이 없습니다. 일본 공단은 꽤 크죠. 꽤 큰데, 물론 이제 그래서 나라별로 연금 운영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큰데, 이제 우리나라만큼 집중화 안 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그런 기금의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아까 말한 그 두 개죠. 싱가포르하고 그 노르웨이인데, 싱가포르하고 노르웨이는 이제 연금공단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국부펀드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쌓고 일정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외환보유고로 보관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쓸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 라면, 당장 쓸 거라면 유동성 차원에서 항상 뭔가 하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액수 이상 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유동성 차원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자가 낮습니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익 높은 데 투자하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그런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인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시장 기업을 통해 가지고 외환을 조달한 것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다른 차원에서 조달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제일 큰 손인데, 노르웨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노르웨이가 또 굉장히 큰 산유국입니다. 북해, 그러니까 노르웨이 북쪽의 그 추운 바다에서 심해에서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영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뭐 대부분 보니까 그게 이제 노르웨이 영토로 구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개발되어 있고, 즉 노르웨이가 굉장히 산유기고 석유가 많이 나온 나라인데, 그 석유가 나오면 뭐 원래부터 선진국이었는데 거기서 석유까지 발견이 됐죠. 그러면 그 발견된 개발된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냥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뭐 SOC 투자, 국가 발전, 개발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 한 3분의 2는 그냥 후손을 위해 가지고 남겨두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국민들 생각도 이거는 땅속에 있는 자원인데 우리 자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이다. 내 자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 우리는 후손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석유 팔아가지고 번 돈, 그러니까 석유 개발은 다 거의 국영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그 돈을 몽땅 다 뭐 3분의 1은 뭐 쓰지만 3분의 2를 그냥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축해서 모인 돈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엄청나죠. 물론 최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중동 국가죠. 근데 중동 국가는 대부분 유전을 왕실이 가지고 있죠. 왕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왕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왕실이 상당히 호화롭게 그 돈을 많이 잘 쓰고 있죠. 어디 뭐 여행한다 그러면 뭐 대형 비행기를 뭐 5대씩 10대씩 동원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좀 아주 신문 기사로 많이 나는 식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뭐 궁궐을, 거의 황금 궁궐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쓰는 나라도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참 그 모범적이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걸 안 쓰고 아끼고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안 되고 3분의 1을 쓰더라도 3분의 1은 이제 국토 개발을 위해서 씁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한 서너 배? 너댓 배, 한 5배는 넓을 겁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대부분 국토가 빙하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에 빙하지대죠. 뭐 상당히 지금 녹긴 녹았지만 여전히 빙하에 덮인 지역이 많고, 겨울에는 접근 못하는 지역이 노르웨이 전체 국토에서 거의 한 3분의 2는 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 확장, 터널 확장, 그런 걸 위해 가지고, 그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발, 그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르웨이는 건축이나 아니면 저기 조성 같은 데서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르웨이는 뭐 거리가 20km, 30km 되는 터널들을 다 뚫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국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손이고, 그 큰 손이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떤 유형의 주식은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주가는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제 선언을 한 것은 소위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의 대표로 어떤 걸 들었냐고 하면 담배나 술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방향을 뭐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색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뭐 도시 국가인데 무역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이제 소위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자본주의인데 강력한 국가의 통제에 의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잘 사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그 숫자조차도 그렇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흑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수익성으로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게 테마색이라는 펀드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하고 건물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돈이 됐죠. 초기에부터 시작해가 큰 돈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이 매년 나라 덩치도 크고 지불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 있고. 아마 이 적립이 계속되면서 뒤에 보겠지만 적립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언제까지는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들겠죠. 최대 늘어났을 때 보면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손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넣는 것보다 속도는 더 많죠. 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방향 변화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주식을 샀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다 사지만 외국의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갑자기 많이 샀다 그러면 그 주식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죠. 또는 뭐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에서 어떤 통화정책 자체가 세계 금융시장, 세계 이자율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셈이죠. 어쨌든 상당히 큰 액수의 국민연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이 적립이 되어 있다. 우리 재산이 많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그 뿌듯하는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왜 논쟁이냐? 딱 두 가지 이슈입니다. 연금이 고갈할 것이다. 연금이 고갈한다. 지금 그렇게 액수가 많은데 500조가 넘는데 그게 언젠가는 0이 된다는 얘기죠. 연금 적립금이 고갈한다. 그 다음 문제는 나다는 소득 대체요. 연금 들었는데,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평생 들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받는 돈이 이거 쥐꼬리밖에 안 되냐 라는 또 그 불평 또 나옵니다. 자,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나중에 고갈된다 그게 있고, 지금 연금 받는 사람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다, 이 가지고 내 생활이 안 된다 라는 이제 두 불평,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연금의 가장 큰 키 이슈인데, 자, 먼저 고갈을 봅시다. 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지금 500조가 있고 이게 계속 늘어가지고 2043년 정도 되면 2500조 원 정도 된다죠. 아마 이때 되면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손일 겁니다. 제일 돈이 많은.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치에 달한 뒤에, 이게 최고치에 달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은, 그러니까 그 가입자가 돈 내는 것보다는 이제 가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이 노령연금으로 받아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금은 줍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2060년에는 연금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현재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이 기금액이, 여기서 이게 빨간색이 기금액입니다. 기금액이 지금 이제 500조가 넘었는데 쭉 해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1000조, 2028년에 1500조, 뭐 2033년에 2000조, 그 다음에 2043년에 2500조 정도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준다라는 거죠. 왜 주냐 그러면, 자, 수입이 여기 주황색이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액수는 굉장히 좀 높이가 낮은데, 지금 사람들이, 가입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4.5%, 월급에서 9%만큼 내는 거죠. 개인이 4.5%, 그 다음에 고용주가 직장에서 4.5%, 그래서 자기 월급의 9%만큼을 낸 돈이 이 주황색은 높입니다. 이 주황색은 높인데, 뭐 이것도 결국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근로자 숫자는 줄어들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결국은 뭐 모든 것은 다, 월급도 다 오르니까, 월급의 9%니까 그게 그대로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 이 지출인 겁니다. 지출이 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인데 지금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적립보다는 지금 지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도 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점점 늘었어. 즉 은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 데이터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부터 뭐 한 40년쯤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쯤 되면 거의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연금을 받는 겁니다. 3분의 1이 적립을 하고 3분의 2가 연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연금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은퇴자가 많아지니까. 늘어나가지고 쭉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주황색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주황색을突破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때는 매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자, 두 개가 크로스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파란 게 주황색을 크로스한 지점이 바로 이 최고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 게 주황색을 크로스한다는 것은 파란 선 자체가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는 더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은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 밑바닥에 있는 이 이걸 뭐라 그러나 이를 자색이라 그랬죠. 이 색깔에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해가지고 얻는 수익. 거죠. 이거 두 개가 사실은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그러니까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이고, 돈과 그 다음에 기존 자산에서의, 기존 기금에서의 투자 수익,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이 파란 것보다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급하다. 빠르다. 빨라서 이 뒤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가 2060년에는 연금이 0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2060년부터는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저렇게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보험료로 내는 요돈인 거죠. 요돈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이야기는 내가 받아야 될 돈,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맥시멈 받아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게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 사람이 다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때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받아야 될 돈인데 그걸 안 쌓아놓고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되는 거죠. 즉 연금 적립금이 2060년에 완전히 부과된다. 연금이 현 디자인 상태는 현재 디자인된 연금 상태는 유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060년이 어느 정도냐? 지금부터 40년 뒤죠. 지금부터 40년 뒤라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현재 디자인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는 연금으로 돈을 계속 내고, 그러나 받아야 될 때쯤 되면 돈 떨어졌다, 돈 없다 라고 해서 못 받게 될 불상사가 생긴다는 얘기죠. 빨리 안 바꾸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줄 것이냐?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인데,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손대만 요거도 먹으니까요. 손대는 방법은 다들 더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고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더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벌써 많이 더 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난 시간에. 이 보험료율이 88년에 3%였는데 93년에 6%로 배로 올렸고, 그 다음에 98년에 9%로 또 배로 더 올렸습니다. 처음에 비해 가지고 3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하면 이 상태로 해서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OECD 같은 경우는 20%씩 더 이상 냅니다. 더 많이 내야지 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연금, 그러니까 월급쟁이한테 연금 보험료로 지금 여러분 내는 것보다 배 내라. 못 내겠다는 거죠. 그럼 그건 인기 없는 정책이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쟁이한테 내라 그러면 그 월급쟁이한테 인기 없는 건 차치하고, 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더 문제는 기업들이 못하겠다고 엎으시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지금. 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배로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은 기업들이 내고 있죠. 절반은 기업들이 내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수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낼 수도 더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거기에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담 부분이 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다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 부담 때문에 뭐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들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로부터의 저항도 엄청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금 고갈이라는 거죠. 기금 고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문제. 그래서 이 현실을 바로 알아가지고 이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됩니다. 1년 빨리 하면 뭔가 하면 고갈 시기를 5년씩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추면 뭔가 하면 점점점 빨라진다. 점점 고갈 시기를 줄이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자, 이게 큰 문제, 큰 하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낮은 소득 대출. 은퇴하고 난 뒤에 나중에 받는 연금이 너무 적더라. 자, 그건 이제 총 그 거시 데이터 상으로 이제 규정하는 건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 자체는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입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인데 이게 굉장히 낮다. 이게 이제 얼마나 낮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받던 월급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느냐는 얘기죠. 뭐 똑같이 주면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을 수도 없고 뭐 똑같이까지도 안 바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당초 제일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는 70% 정도 했습니다. 평소 월급의 70%를 준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런 건 기금을 진짜 금방 소진시켜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인 거죠. 안 좋은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제일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는 뭐 저항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부품금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소위 뻥을 치는 거죠. 뻥을 쳐가지고 그렇게 설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과장 광고가 사실은 그때 한 과장 광고죠.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는 것은 기껏 해가지고 3%밖에 안 내고 자기 내는 것은 또 절반입니다. 1.5%. 월 소득이 1.5%씩만 내고 나중에는 평생 월급의 70%를 받는다. 절대 불가능한 디자인이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광고를 해낸 거죠. 이거는 이제 소송감 정도의 소위 말해가지고 이 부당 광고, 거짓 광고 인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조금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불입금이 3%에서 6%, 9%로 올렸죠. 그와 동시에 나중에 받는 액수도 줄였습니다. 70에서 60%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까지 2007년까지 60%로 줄였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액수를 이제 2008년에는 50%로 줄였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이제 50%로 줄였고, 여기다가 이제 더 점점 매년 2008년부터 0.5%씩 또 낮춰가지고, 현재는 이벤츄얼리 2028년 되면 40% 정도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줄이면 이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60% 준다고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40% 낮추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조금씩 0.5%씩 줄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40%대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 안정화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금 받는 액수가 평소에 받는 소득의 한 40% 정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실질 소득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맥시멈은 400만 원이죠. 맥시멈은 월급 420만 원 정도고 거기에 한 40%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됐습니다. 디자인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실제 연평균 소득으로 재평가해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죠. 맥시멈 부분입니다. 맥시멈 부분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연금을 통해 가지고는 4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400만 원에 40%라고 그러면 4, 46, 1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소득의 40%가 아니라 1000만 원에 160만 원이니까 16%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연평균 소득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평소 소득의 3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금이라는 것이 푼돈이다. 푼돈 수준밖에 안 된다. 더 내라. 더 올려달라.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판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양쪽이 반대 주장입니다. 해결책으로 봐가 반대 반응입니다. 자, 기금을 이걸 그러니까 더 받으려 그러면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받으려 그러면 더 주려 그러면 고갈이 빨라진다든지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낮춘 이유는 기금 고갈을 그대로 조금 늦추려고 이렇게 이걸 낮췄습니다. 낮춘 건데 이걸 받아들이면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지는 거죠. 지금 또 고갈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는 고갈을 더 빨리 만드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정치인은 우리한테 돈을 더 주겠다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더 주자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관철된다 그러면 지금 받는 사람은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야 좋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뭔가 나중에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더 빨리 나중에 받을 걸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두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더 고갈을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 고갈을 줄이려고 그러면 고갈을 시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고갈을 안 하도록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덜 주고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덜 주고 더 내야지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논의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데 유지 가능한 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냐 그러면 낸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 낸 만큼 받아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받아가려고 그러면 누군가 딴 사람 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고 있는 사람은 다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받아가는 돈이 어디냐?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돈을 더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시끄러워지면 뭔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나옵니다. 논의가 나오면 이제 푼돈연금 문제, 그 다음 고갈 문제가 다 나오죠. 그래서 지난 대선 바로 전에 한번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여러 대안이 나왔습니다. 대안이 나왔는데 자 현행대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대로는 지금 그게 만든 게 거의 한 2008년 정도인가 그때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개편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개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4년 전부터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뭐 아직까지 이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 대통령이 초기 1년 동안은 여기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개편안을 받았는데 어떤 개편안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거죠. 모든 개편안이 다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보고 더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 오라 그래 놓고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더 창의적인 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의적인 안이라는 것이 어차피 뭔가 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때 나온 안들이 이런 겁니다. 보험료율이 현재 9%고 소득대체율이 40%였죠. 그래서 그때의 여당안, 이건 정권 바뀌기 전이니까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 그때 여당은 보험료율을 일단 한 10%로 올리고
그 다음 소득 대체율에 대해 가지고 뭐 워낙 또 이 이야기가 또 비판이 많으니까 한 50%를 올리자. 자,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고갈은 손 안 대고 푼돈연금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죠. 고갈 시기는 손 안 대고 푼돈연금만 조금 해결하는 안을 만들면 이걸 50%는 올릴 수 있는데 대신에 보험료율은 9에서 10%로 올라가야 된다. 이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는 이런 거는 이제 정치권이 만드는 대안이라는 게 기껏 이겁니다. 이거 외에 이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쭉 이거죠. 결국은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뭘 포기할 것이냐, 얼마만큼 양보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고갈이냐 아니면 소득 대체율이냐. 고갈 시기를 늦춘다. 완전히 고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고갈을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고갈 시기를 일단 2100년 이후로 늦추는 안을 만들자라고 하면 최소한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현재 9%인데 이게 한 15%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푼돈연금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보험료율을 거의 배로 올려야 되는 거죠. 대체율도 같이 올리려고 그러면 진짜 배보다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현재에 비해 가지고 거의 이제 배 이상까지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타협을 하는 거죠. 좀 타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체율은 지금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고갈 시기를 이까지는 한 번에 다 바꾸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현재는 2060년이니까 그걸 한 20, 30년 뒤로 미루는 정도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50% 정도 올리는 거죠. 13에서 14% 정도까지. 9에서 한 13, 4%라는 것은 현재에 비해서 한 50%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안이죠. 뭐 거기다 소득 대체율까지 올린다 그러면 또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뭐 그런 정도의 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안입니다. 여기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이거냐 선택하고 이거냐 선택을 하고 여기에 맞추면 이 보험료 액수가 딱 나옵니다. 나온 거죠. 나온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이거 소위 말해서 준조세죠. 준조세만 올리고 이 문제도 별로 해결 안 한다. 그런 인기 없는 정책은 하기 싫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방기해 놓으면 그만큼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죠. 나중에 1년 늦게 그 정책을 바꿀수록 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바꿔서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나온 안이죠. 근데 지금 당장 바꾼다 그래도 여기보다 2%는 다 더 높아집니다. 왜냐, 목표 연도는 똑같고, 목표 연도는 똑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올라간 액수가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은 줄게 되는 거죠. 4년 더 줄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건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보험료를. 자, 그게 현재 상태입니다. 뭐 기금고갈 시기를 현재 예상되는 60년을 유지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2100년 이후로 늦추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려고 그러면 보험료율이 뭐 거의 현재 배 이상 올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제3의 안이 그냥 낸 대로 주자. 사실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똑같이 해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공평한 것이고 그래야지 제도란 게 유지 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 똑같은 복지를 한다. 할 돈이 있으면 좋죠. 할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이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그게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낸 만큼 받아가자라는 것도 지금 뭔가 하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늦게 할수록 뭔가 하면 점점점 낸 만큼 덜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돈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돈을 쓰는 정책을 좋아하죠. 돈을 절약하는 정책, 돈을 안 쓰는 정책, 그 다음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싫어하는 거죠. 이건 표 떨어지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라 터져가지고 뭐 더 이제 문제만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저게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말은 국민인데 국민보다는 뭐 자기 표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기금의,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문제입니다. 자, 이 지금 사달에 대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학자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학자들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옥에 갈 정도의 과잉 그 광고를 해놓고 과잉 그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고갈된다 그러면 페이 에저 유고로 가면 된다 라는 거죠. 페이 에저 유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를 쓰니까 방법이 있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연금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고갈이 되고 나면 그냥 페이 에저 유고 방식으로 설계해서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된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 유럽에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적립금을 쌓지 않고 매달 가입자한테 거둔 보험료를 수령자한테, 즉 노인세대한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간 이전으로 연금을 운영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간 이전보다는 적립식입니다.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돈 내가 나중에 받아가는 거죠. 그걸 하지 말고 그때 되면 그냥 젊은 사람, 일하는 사람이 돈 내가지고 옛날 들어 그 노인들은 그 가족 내에서 부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하는 사람이 돈 내가지고 노인들 부양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 연금학자들의 주장이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이 허황하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현재 9%지만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2070년에는 30%대까지 높아지고 2100년에는 절반 이상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노인 인구가. 즉, 소득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현재는 뭔가 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소득의 9%입니다. 그것도 근로자는 절반만 내죠. 절반만 내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더 내야 되겠죠. 더 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야 되느냐 그러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2070년에는 근로자들이 연금으로 소득의 30%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이 에즈 유고. 지금 현재 소득 대출 40% 정도만 받는다 그래도 그 노인들이 옛날에 받던 돈의 40%만큼만 보조해 준다 그래도 그 돈을 위해 가지고는 근로자들이 월급의 30%를 내야 되고 그 다음 2100년에는 54%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연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페이즈 유고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세금을 떼고 세금이나 아니면 그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때쯤 되면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때 근로자들은 월급의 한 70 내지 80%를 세금과 이 준재세로 내야 된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페이에즈 유고를 하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숫자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페이에즈 유고, 난 딴 나라 하더라 라는 건데 인구 구조가 바뀝니다. 고령화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노인 수가 적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에즈 유고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노인 수가 적을 때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도 바꾸고 있습니다. 노인한테 주는 돈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식은. 즉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쉽게 봐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이때 보면 2070년대 80년대 보면 적립금은 이만큼이고 받아가는 돈이 이만큼인 거죠. 그 얘기는 받아가야 될 돈이 이만큼인데 적립금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9%씩 내니까.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주려고 그러면 이 차액을 본다 그러면 이 2배는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30% 내야지 이만큼 파란색만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2080년대만 해도
지금 9%인 소득 중에서 내야 될 연금이 9%인데, 연금보험료가, 그게 한 30%는 돼야지 되는 거고, 더 지나가고 나면 50% 이상이 된다. 즉, 어디서 뭔가 pay as you go 라는 방식이라는 것은 절대 유지가 안 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유지가 안 되는 방식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국민연금의 이 파산이라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뭐 나중에 안 되면 국가가 세금을 해주겠지 라는데, 세금으로 불가능한 것이 자, 이 정도 액수란 이야기입니다. 액수가. 그걸 내려고 그러면 이 정도 액수만큼을 돈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소득의 절반 이상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해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지금은 담세율이 10% 정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 빼고 건강보험 빼고 그냥 세금으로 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평균적으로 봐가 근로소득의 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 근로소득 뭐 모든 소득이 다 합쳐가지고 10%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국민연금으로 그치든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또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하든 아니면 보험료로 하든 불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그게 이제 이 하나의 이슈입니다. 이슈고. 자, 근데 이 이슈는 뭐 다행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심각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디자인이 잘못됐다. 뭐 그 부분도 물론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게 디자인이 잘못됐다가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고 저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빨리 못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른 선진국이 대부분 같은 문제 있습니다. 같은 문제 있는데 우리가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점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거죠. 덜 받는 것이 뭐 지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더 낮추는 건 힘들 겁니다. 그것도 푼돈이라고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40%라는 의미는 아까 처음에 5장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하나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합쳐야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다 그걸 바란다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잘 보관해가지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꼭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65세부터 주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게 뒤로 점점점 밀려간다 라는 이야기죠. 그게 현재 67세까지 밀려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70세까지 뒤로 미루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시기를 70대로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는, 자, 그 이야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은퇴 시기를 늦춤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공급을 줄인다. 뭐,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은 지금 현재 어차피, 근로자 부족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은 외국 청년들까지도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노년층의 문제죠. 자, 65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70까지 일하란 말이냐, 라는 이야기죠. 연금을 70부터 주겠다는 말은 70까지 일하란 말입니다. 70까지 일하라. 이게 더 가면 아마 75세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 아마 연금 지급 시작 시기가 75세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커요. 근데 따져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비해가 10년 전 사람들, 20년 전 사람들의 65세의 건강 상태가 내 65세, 내 70세 건강 상태보다 덜 좋았을 겁니다. 내 70세는 그때 65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할 겁니다. 요즘 65세, 70세는 노인 취급도 안 하죠. 75세 정도 돼도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옛날에는 연금이라는 것이 은퇴하고 한 10년 정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래 사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30년씩 받게 되니까 이 연금 문제에서 이렇게 사달이 생기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뭐 사람들이 인류의 욕심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뭐 항상 제일 꿈이었고 장수라는 것이 꿈이었죠. 그건 좋아진 상태입니다. 좋아진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도 다 거기 대응해서 변화하면서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만 돈 주는 걸로 디자인 하는데 30년 산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10년 돈 가지고 3분의 1씩 쓰면 그건 진짜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30년 받는 것보다는 옛날보다는 뭔가 은퇴 시기를 좀 줄여가지고 좀 더 뒤로 밀어가지고 뭐 30년이 아니라 25년, 20년 정도 받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은퇴 시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다. 은퇴 시기도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받는 거는 뭐 40%니까 손 못 대더라도 그 다음에 내는 돈도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다 해야지 결국은 유지 가능한 그런 연금 제도가 될 겁니다. 지금 연금 제도는 그냥 파행이 불가피한 엄청난 파행이 불가피한 제도다.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된다. 저걸 안 고치고 있는 것은 진짜 그 의무를 방기하는 굉장히 문제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이슈. 특히 아마 청년들의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 문제는 뭐 저번에 이제 잠시 설명했는데,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 때는 소득과 재산 하위 70%한테, 소득과 재산 하위 70%한테 월 최대 94,000원으로 지원하던 기초노력연금. 이게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기초노력연금. 이게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인구가 많은데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문제 없는데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노인, 소위 그 가난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소득과 재산 하위 70%. 굉장히 이제 못 사는 사람 중에 대해 가지고 월 한 10만 원 정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 받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게 되면 이거 안 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이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 지급은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 거죠.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선거철마다 이게 하나 이슈가 됐습니다. 2013년부터 최고 세수를 2배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시켰습니다. 연계시켰는데 자 연계시키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왜 국민연금 받으면 왜 깎냐라는 게 나오죠. 뭐 어차피 못 사는 사람 요만큼 주는데 그것마저도 국민연금 받는다고 왜 깎냐. 그냥 계속 달라. 그 다음에 10만원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10만원이 뭐냐 내가 대통령 되면 20만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20만원 올려주겠다. 또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내가 대통령 되면 30만원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선거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올려주겠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제도가 완전히 30%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각지대 용어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몇 번 있으면서 소위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흐르면서 30%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민연금과 연계도 안 하고 거의 한 30만원 정도까지 주는 노인들한테 30만원, 저소득 노인들한테 그냥 30만원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그러니까 하위 70%인 경우에 대해 가지고,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0에서 20만원 정도까지 주고, 지금은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뭐, 그런 제도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가 이제 이 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이 통합적으로 봐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다 만들려고 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면 또 하나가 생긴 거죠. 통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봐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안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국민연금 든 사람만 차별을 받는 겁니다. 든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국민연금 들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으면 여기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면 내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연금을 들어가지고 저축하는 것보다 저축 안 하는 게 낫더라.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더 받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이제 인센티브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는 건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센티브 왜곡을 시키고 나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란 것이 무한정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돈이란 거야 뭐 무한정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돈이란 것은 없어요. 세금을 걷어가 쓸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이 쓰려고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국민연금을 봤죠. 그것만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진짜 대책 없이 됩니다. 대책 없이 되는 것이 연금을 왕창 걷어든지 세금을 왕창 걷어든지 그 두 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을 더 만드는 제도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거의, 뭐 저소득 노인들한테 그냥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주는 뭐 이런 식의 제도로 바뀌어버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이거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가자. 뭐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아무도 그 복잡한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연금제도, 소득보강 체계가 또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